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니입니다. 오늘은 게티센터가 주관하는 대규모 예술 행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행사는 예술과 과학의 충돌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70개 미술관 및 예술 전시기관이 참가하고 800명이 넘는 아티스트의 작품 전시회를 여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개펜 모카에서 열리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오픈 전시도 이 아트 앤 사이언스 콜라이드에 포함된 전시입니다. 또 PSD 아트 예술 행사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시각적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등 미술관이 기후변화 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티센터에서 선보이는 PSD 아트 전시 주제는 루멘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예술과 과학의 빛인데요. 이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은 빛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중세의 시각 문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의 예술과 과학 그리고 영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광학과 빛에 대한 발전은 그 시대의 예술에 감성적, 은유적, 신학적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데요. 전시 구성은 1부 아스트랄 라이트, 2부 빛과 버전, 3부 오라와 퍼포먼스로 나누어 800년부터 1600년대까지 중세 미술과 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멘과 연결된 동시대 작가 아니시 카푸어, 찰스 로스와 헬렌 패시지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로스의 작품은 미술관 입구 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스펙트럼 40는 지구의 자전 주기를 무지개 빛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프리즘은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 무지개의 위치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26년 여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헬렌 패시지언 작품은 빛과 공간을 통해 명상을 이끌어내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작품을 소개할 때 제가 체험한 내용도 공유하겠습니다. 루멘이란 광선 속을 측정하는 국제 단위계로 광원이 내보내는 빛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라이트나 전구 밝기를 선택할 때 루멘의 수치를 참고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중세 미술은 빛과 색채의 미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중세 사람들이 빛의 이동, 반사, 굴절 등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종교를 드높이고 경이로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세시대 기독교에서 빛은 신과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오늘날 과학에서 빛은 파동과 입자로서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예술에서 빛은 미학적인 배경에서 빛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를 설명하고 색채를 연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물질과 빛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게티센터 관장의 말에 따르면 중세 시대에는 지중해와 중동 지역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학자들이 학술 논문과 번역 이론서를 통해 교류했고 그러한 문화적 교류는 천문학, 수학, 광학 등 과학을 발달시키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에서의 빛은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며 지식과 진리 그리고 이성을 상징합니다. 빛은 물리적 현상을 넘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철학적, 인신론적 그리고 과학적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세 미술에서 빛은 불안정한 매체이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표현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건축가와 공예가들은 금, 수정, 유리와 같은 재료로 다양한 사물을 만들어내었고 조명 효과를 활용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들은 빛을 통해 일상에서도 신성한 영역에 더욱 다가가려고 하였습니다. 글러스터 대성당의 촛대에 새겨진 글귀를 예를 들면 이 빛을 담는 그릇은 미덕의 산물로 빛을 발함으로써 그 빛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에 눈이 멀지 않도록 교리를 설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영성을 분리하려고 하는 반면 중세 시대에는 과학을 활용해서 신성을 더욱더 잘 인식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800년부터 1600년까지 천문학, 기하학, 광학에 대한 연구는 신학자와 예술가가 신성한 영역과 자연세계를 모두 이해하려는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중세 시기는 그리스 로마 미술 시대 이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중세 시기는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신중심의 시대였기에 인간 중심의 학문이나 예술은 쇠퇴했었고 모든 미술적인 것, 예술적인 것들은 성당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미술사에서 종교에 헌신했던 중세는 암흑기로 불리는데요. 예술작품은 오히려 찬란하고 빛으로 가득한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중세 미술은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양식의 미술이라 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과 신성한 존재에 대한 종교적 상징을 빛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공통적입니다. 각 양식 모두 신과 빛을 동일시해서 작품에 황금빛을 넣거나 빛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빛은 초월적인 신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각 양식마다 빛을 사용하는 방식은 달랐는데요. 비잔틴에서는 성당의 벽면이나 단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모자이크 기법으로 타일과 황금빛 생유리를 활용해 형상을 표현하고 물질 그 자체가 빛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은 성당 벽면에 그려놓은 프레스코 벽화와 건축물에 새겨넣은 조각으로 성서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과 칠보 공예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고딕 미술에서는 고딕 건축 양식의 성당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해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형형색색의 빛으로 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스테인 글라스 창문을 통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모습을 응시하며 천상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건축의 필수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예술가들은 종교적인 공간과 개인 물건의 빛을 활용해서 신성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공간과 대상에 집중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광채 효과는 보는 이에게 신비롭고 숭고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빛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잠을 잡니다. 빛은 오랫동안 신성과 관련되어 왔고
또 빛은 예술작품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많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 작가가 그린 이 수태고지는 패널에 그린 유화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황금빛 광선이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와 함께 마리아에게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500년에서 1510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살바도르 문디도 패널에 그린 유화입니다. 이 작품 역시 광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투명한 매체와 빛의 상호작용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멀리 보이는 먼 도시의 풍경이 수정유리 같은 지구 표면에 반사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것과 같이 올해 PSD 아트 테마가 예술과 과학의 충돌인데요. 중세부터 동시대를 넘나들며 빛을 다루는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저는 헬렌 페시지언의 작품을 보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시실 안에는 오렌지 빛으로 발산하고 있는 조각 하나와 조명 설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앞에는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벤치가 놓여 있었는데요. 여러 층의 색이 혼합되어 빛을 품고 있는 이 작품은 일몰 직전의 태양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둥근 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제 눈앞의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점점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시하고 있던 오렌지 빛이 서로 섞이고 퍼지면서 동그란 형상이 점점 제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선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한 10초가 지나니까 그 일직선도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의 점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그 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는데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는 빛의 체험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양을 보고 눈이 머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각적인 작용이 처음부터 디자인된 감각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은 이 작품을 통해 뭔가 먹먹하고 이상 야릇했습니다. 이 작품은 종교적 체험으로 이끄는 중세의 신성한 공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크 로스코 회화를 보고 울었다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럴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헬렌 페시지언의 작품은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우리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